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DSM-5에서 DSM-5TR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진단분류 체계의 종류를 얘기하면 ICD-11이라고 부르는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 11판이라고 해서요.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만든 거고요. 202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진단분류 체계입니다. DSM-5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이라고 해서 APA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진단분류 체계입니다. WHO 국제보건기구가 있고 APA,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있죠. 그래서 세계는 이 WHO에서 만든 ICD-11의 진단분류 체계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 진단분류 체계를 이 DSM-5도 따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DSM-5는 DSM의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즉 DSM-4도 있었고 DSM-4TR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개정판으로 2013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한국판으로는 2015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 DSM-5의 수정판 DSM-5TR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DSM-5TR은 DSM-5의 증보판, 그래서 거기에 연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출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 명칭으로는 DSM-5 수정판이라고 되어 있고 2022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판으로는 2023년 10월에 출간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DSM-5, DSM-5TR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DSM-5는 DSM-4에서 넘어오면서 범주의 변화를 통해 분류를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범주적인 분류에 차원적인 분류의 시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각각의 장애마다 심각도의 개념이 있는 거죠. 정식으로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은 2편이 되는 거고요. 3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라는 새롭게 제시된 개념이 있고 거기에는요, 따로 성격 장애에 대한 대안적인 DSM-5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질에 따라 명시된 성격 장애라는 것도 있고요. 반사회성, 회피성, 경계성, 자기애성, 강박성, 조현형 성격 장애 이렇게 6개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2편에 있는 진단 기준은 총 10개의 성격 장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살 행동 장애라는 게 있었고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의 진단 기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DSM-5TR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의 수정판을 보면요. DSM-5에 있는 진단 기준에 70개 이상의 질환의 수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DSM 질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단과 증상 보호가 추가가 됐는데요. 그중에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 용어를 쓰고 계셨죠. 영어로는 Non-Suicidal Self-Injury라고 해서 바로 앞에서 보셨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가 영어로 명칭은 똑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비자살적 자해 행동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거고요. 3편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 여기에 진단 기준의 세 부분은 들어가 있고 2편이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 2편에 임상적 관심에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장애에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속성 비탄 장애, 이걸 신설을 했고 이게 DSM-5TR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진단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을 보시면 DSM-5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에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와 좀 개념상으로는 좀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각각의 장애에 따라서 유병률, 그 장애와 관련된 위험인자들, 예우인자,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성 및 젠더와 관련된 진단적 쟁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성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섹스와 젠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즉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함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인 성을 따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 영어로 그냥 젠더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짧게 문화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각의 장애와 관련해서 자살 사고는 어떤지, 자살 행동과는 어떤지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습니다. 어떠한 정신장애일 경우에 자살률이 높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동반 이완이라고 해서 코모비디티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떠한 정신장애가 어떤 정신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DSM-5 5판의 수정판에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고 보신다면 DSM-5TR을 좀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